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165페이지 예제 68번 사주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 나중에 거지가 된 사주인데요. 이런 사주를 보면 첫눈에 이게 거지 사주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저는 뭐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점을 치거나 뭐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거 한눈에 보고 이게 거지사주네, 인성이 혼잡되고 올해 재성이 있는데 자진수국으로 깨지고 있고 뭐 이런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지라고 한 칼에 말할 수 있을까?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모든 사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주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보치용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4월에 병화가 투관했는데 병화를 쓰지 격신로 취하지 못합니다. 일단 병신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류든 합거든 어쨌든 영양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진 수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신금이 경금이 있고 진토가 있어서 쇠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거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신금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청용신은 병화를 취합니다. 한여름에 임수가 밑에 수국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여름에 경금 가신을 설해서 신금 주신을 맑게 해주는 그런 주보의 희용신으로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용신을 있는데 우리가 조용신을 볼 때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의 영역에 속하죠. 우리가 주보의 영역, 그 다음에 육친의 영역, 세운, 대운의 영역, 그 다음에 체의 영역,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죠. 다 그 영역에서의 희용신이 같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육친상으로 희용신이, 주보상으로 희용신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 조우상으로 희용신인데 주보상으로는 끓이는 걸 수도 있고 육친상으로 끓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우를 볼 때 조우는 첫째는 1번 유무입니다. 유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희기죠. 그것이 희신이냐 기신이냐. 그 다음에 기신이면 재화가 있느냐 이런 거죠. 유령무력은 당연히 조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느냐 없느냐죠. 일단 있어야 기신인지 희신이 따져가지고 기신이면 좀 눌러서 쓰고 희신이면 잘 도와서 쓰고 이런 거죠. 근데 있는데 그리고 희신로 쓸 수도 있는데 못 쓰는 경우, 그러면 더 상실감이 크고 굉장히 어떤 인생의 기복이 있기 쉽죠. 등락, 반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는 분명히 한여름에 자진 수국으로 수를, 이걸 회출이죠, 합출. 수를 끄집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보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거에 극을 당하는 글자가 합류돼서 주어상으로 쓰인다. 굉장히 그 글자, 임수의 문제. 이게 지금 겁재죠. 겁재상, 겁재. 재물상의 문제, 어떤 동료, 이런 것들의 문제가 당연히 좋지 않게 따라오겠죠. 어쨌든 주부는 이렇게 됩니다. 율륜의 거지가 되어버렸네요. 신운의 집안이 변동. 당연하겠죠. 신자진 수국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월의 사지인 십신, 여기서는 지금 신금이 월의 사지죠. 경금이 월의 생진인데 경금을 취하지 않고 신금을 취한 이유입니다. 그 월이 형충국해를 입어서 손상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사기, 무력했던 기운, 그러니까 이 4월의 신금 같은 경우죠. 이것이 도리어 생기를 갖게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자연의 이치상 생기를 갖게 되고, 그때는 그래서 그러한 십신도 취할 수 있다. 원국을 평가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관기급수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어떤 사주팔자를 가지고 물어볼 때 본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거지겠어 아니겠어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어쨌든 자, 부귀의 급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귀는 일단 무토가 정관인데 기신이죠. 그러면 경으로 먼저 무토를 제거하려면 간목이나 경금이 있어야 되는데 간목이 없으니까요. 경으로 제거 후에, 경이 기신이기 때문에 병으로 그걸 제거할 수 있죠. 그런데 사에 무토도 있고 병화도 있고 경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이 수국을 이루고 있고요. 또 병화의 좌하에는 진토가 있습니다. 이 병이라는 게 결국은 경금을 제거하는 그 작용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귀의 기신인 그 무토를 제거할 방법이 없죠. 급수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하고는 인연이 멀다. 부를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는 병화가 태극점이 되겠죠. 재성이니까. 그런데 임수와 무토가 극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줄 글자는 간목뿐이 없는데, 원국에는 간목이 눈을 씻고 봐도 없고, 도리어 경금이 년간에 딱 투간에 있어서 간목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재물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간목은 운에서 오니까 그래도 좋은 글자가 오는 거죠. 여기에서 간목의 그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발휘되는 거죠. 또 을운이면 기신운인데 경금 가신을 원국에서 약하죠. 그래서 그것을 합류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운 천간에서 원국과 합류 합거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희신이었다가 기신이 되고 기신이었다가 희신이 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그
극적인 어떤 극단에서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안 좋았다가 갑자기 좋아진달지, 좋았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달지,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유금은, 유금, 용신, 병화, 재성의 사지, 정편이 혼잡, 재관이 사라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원서에는, 제가 책에 쓴 책에는 이건 수정을 해야 됩니다. 묘는 기토를 극하는 기신이죠. 그런데 자수를 설하는 희신적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건 뭐 미미하죠. 왜 그러냐면 자묘형이기 때문에 그 설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일지는 그 가정을 말하죠. 일지는. 그래서 그 가정상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유는 우리가 격신인데 자수에 설을 당합니다. 또 사유, 또 금국을 이루어서 또 혼잡되죠. 그래서 집을 나가려고 생각한다. 우리 유금이 오면 이 사주에는 신금의 그 근이 오기 때문에 좋아야 되는데 도리어 좋지 않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진유합, 무토를 또 합하고요. 병화 밑에 있는 병진주에 자식도 버리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혼연, 천은 일단 재성 중에 희용신이 있으면 그걸 봅니다. 병화가 희용신이죠. 원국의 이 자진이 수국을 만들어서 극하죠. 그리고 비극, 그래서 탈지하는 거죠. 처연이 박약하다. 운에서 오면 기다려. 갑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운이 오니까 구응이 있게 되는 거죠. 자녀, 식신의 아들, 식신을목은 기신인데, 왜 기신이냐면 신을 돕는 기토를 극하는 거죠. 또 개수를 설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임수를 강하게 도와주는 거죠. 개수를 설하는 측면은 약간의 그 신적 측면이 있긴 합니다. 편인 신금의 극, 을목이 기신이기 때문에 신금을 아들로 보는 거죠. 경금이 혼잡하니까 병화가 아들입니다. 병화가 아들, 그러니까 무력하고 급수가 안 나오는 거죠. 궁을 보아요. 자식궁. 진토, 항상 그 성과 궁을 봅니다. 식신은 자식성, 그 다음에 자식궁은 시를 보는 거죠. 진토는 기신. 그래서 궁에서 급수를 계산하지 못한다. 딸은 병화를 감축하는, 아까 아들이 결국은 아들의 동태를 병화로 본다고 했으니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병화를 기준으로 아들의 기운을 감축하는 희신이 딸로 보는 거죠. 근데 무토가 기신입니다. 그래서 극하는 희신인데 간목이죠. 원구의 갑이었고 생활한 임수는 기신이며 극하는 무토도 기신입니다. 시지의 딸의 궁도 기신이고 딸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주보병리에서 그 우수성, 그나
어떤 비교 위에 있는 부분은 육친 부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급수로 자녀 수를 계산하는 방법, 산하 제한이 없는 시절, 그 시절이 쭉 이어졌다면 이론상으로는 이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실제상으로 정확하기도 하지만 부정확하기도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서에서 다소를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장생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급수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에서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숫자를 추론하는 것은 그다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산명학에서는 지장 인원이죠. 인원을 사용해서 개수로 추산을 합니다. 자, 개수와 실제 자녀와의 차이는 인연이 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끝냅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간략할 수도 있죠. 이혼 후에 아들이 처에 간 이유 읽어보시고요. 육친성, 대체 육친성이니까 이게 식신이 예를 들어서 을목이 아들인데 병화가 아들로 바뀌는, 이거 대체 육친성이죠. 과연 십신이 모 육친을 겸하면 그 육친 간의 인연이 깊다. 궁유의 기신을 제어하는 모 십신이 모 육친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병화가 이제 대체 육친성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궁유의 진이 아들하고 어울리지 않죠. 이거 진을 제어할 수 있는 글자는 간목뿐인데 옹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진토와 이 아들과의 인연은 약하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병화가 있는데 무력하면 인연이 일단 약하게 되겠죠. 없으면 인연이 없는 겁니다. 있는데 귀신이 방해하는데 그걸 제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없어지지 이 병화가 지금 합류돼서 없어지지는 않죠. 그럴 경우에 있긴 있는데 인연은 약하다. 그런 것도 없으면, 아니면 혼잡하고 귀신도 있고 그런데 혼잡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그 귀신을 제거하지 못하면 인연이 없다. 그리고 아까 저는 지금 상권에서 육친성을 확정한다는 용어를 가끔 썼는데요. 확정 불가하면 그 육친과는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팔자를 볼까요? 병술, 무술, 경신, 병자. 잘 나가다가 쇠퇴한 그런 팔자입니다. 쌀가게를 하셨던 부친. 먼저 어쨌든 주보 지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검증 용도로 행장을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신자 수국, 술월, 일단 신자 수국이 있기 때문에 술월이지만 또 수가 진기죠. 그래서
비록 병화가 무를 생하고 있지만 주도자로서의 역할은 수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진, 수국, 임계수가 같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병이 있기 때문에 개수를 쓸 수밖에 없죠. 격신은 개수, 그 다음에 임수, 가신을 무토로 받고 무토를 경금이 설하기 때문에 신경금이 설하죠. 신경금. 그래서 병화로 그것을 제거해 줍니다. 따라서 개무병이 이 글자에, 이 팔자의 주보이죠. 재부를 봅니다. 이 팔자의 재부. 원국에 재성 목이 없다. 생, 록, 고, 왕. 목을 생하는 임수를 봅니다. 근데 임수가 기신이죠. 자수는 희신이고, 개수는 희신이고, 그래서 임수를 제거하는 무토. 마침 희용신이죠. 또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 이렇게 무토와 병화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 무토와 병화는 같이 계산되는 부분이 많죠. 원국의 월에 고지니까 6급, 그 다음에 경금이 2급, 임수를 생각해서 병화를 가르쳐. 따라 또 암공, 술술간의 임목을 암공, 간목 기신이나 병화가 화술하니 무토는 장생지 분수 4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4급 4분의 재물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자, 제가 개수 무토 병화는 같이 계산. 세 가지를 계산한다고 그랬죠. 개수를 정확히 원국에 계산해 보면 불투가 나고 혼잡하니까 분수죠. 월의 쇠지 긴첩해서 신금이 설하니까 그걸 빼주면 1분. 연의 쇠지 또 1분. 술술로 갔기 때문에 신이 술을 설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 연결되는 거죠. 천간이 병과 병으로 갔기 때문에 년월과 일시가 연결된다. 개수는 시의 녹지. 이때는 개수는 급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신자 수국을 빼면 1급, 2급. 그래서 개수는 2급 2분이 되고요. 무병을 구하면 천간무토 1급, 병화는 설을 당하기 때문에 2분, 무토, 병화. 지지에서는 병화로서 계산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경이 무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병화로서 경금을 극하죠. 그래서 병화를 계산하는 겁니다. 년월 고신 각 6분. 그래서 1급 2분, 2급 4분 정도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토탈 4급 6분의 재부가 계산됩니다. 4급 4분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차이는 없죠. 오히려 이 팔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을 4급 4분이면 적은 재물은 아닙니다. 3, 40억 이상은 되죠. 재물의 수성 여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기와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30억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국가별로도 다르고요. 그런데 7급 기준이 많고 적음의 일단 기준이 되고요. 7급.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칸 더 하면
4급 이 정도가 중산층 이상. 우리나라로 보면 뭐 아파트 한 채,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뭐 2, 30억 가니까 부자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수준이 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 상위 10% 정도 되면 순자산이 한 13억, 14억 정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잘 사는 그런 것만 보다 보면 기준을 다소 상향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4급 6분의 재물이면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그리고 못 산다는 소리를 절대 듣지 않는 그런 급수죠. 이 재물의 수성 여부가 중요한 거죠. 병화가 구응하는 거죠. 병화가 유신금을 제화해야 되는데 무토가 밑에다 앉아가지고 천간에 긴첩에서 도리어 호의, 기신 임수를 제화하지 못하니 수성의 어려움이 있는 하나의 이유이고, 말년에 시주의 희기를 항상 같이 봐야 하는데 병자, 병화무토가 약하죠. 수성에 문제가 있다. 재성이 기신입니다. 간목, 그다음에 을목 다 기신이죠. 네,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글자 중에 희신을 보면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 살상. 처에 두 개가 투간, 이명의 처, 2명, 간편법. 혼인 상세 연구 한번 보실까요? 경자운, 경운, 병오년, 병화가 떠서 다시 옵니다. 개해년, 신축운, 병이 합하겠죠? 이민운, 무진년, 무토가 기신이고 임수도 기신인데 자기들끼리 싸우겠죠. 그래서 병화가 보존되겠죠. 이렇게. 개해년이 오면 병신합은 병화가 합거가 되고, 무하고 합하니까요. 무토의 설이 없어지니까 합거된. 상반기 관할 신운에서 천간합이 있으면 하반기 관할 오년에서 오합 간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처성이 무력하니 사망이 응한다. 월 무와 년경이, 년의 경이 무력해서 년의 병이 일단 년월이 먼저 작용하는 거죠. 이민은 무진년, 임은 가는데 무진년이 오면 구응하니 혼인이 응한다. 유년지 진토는 신자진 수국을 다시 이루어서 임수가 비록 제화되긴 하지만 완전히 제화가 불가. 좋은 혼인은 아니다. 경자대운의 혼인한 처성, 초혼이죠. 대운지지 자수에서 혼인을 계산. 원국이 없는 인연은 응하는 대운 역량에서 계산하는 거죠. 혼인한 유년, 병우년, 간지를 같이 고려한다. 계산 글자는 병과 무죠. 병무. 자운 병우년, 병을 극하니까 수국으로요. 병은 분수죠. 무토도 똑같이 분수입니다. 대운의 태지 각 1분, 합치면 2분이고요. 유년 병호, 투간했죠. 병호 1급, 대운 충, 오화, 분수. 오화의
병화입은, 무토입은. 그래서 병오년 윤혈로 인해서 1급 6분까지 2급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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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16년 정도의 인연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1급 7분. 그래서 정확히 16년과 17년, 1년 차이죠. 그러면 이때는 예를 들어서 개해년이죠. 개해년. 17년째가 개해. 그 천이 임술. 그 다음이 갑자. 이렇게 되겠죠. 이걸 비교해보면 어느 때가 제일 안 좋은지. 임술. 임은 당연히 원국에 의해서 해극을 당할 수 있죠. 재화가 됩니다. 개는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갑자. 갑목이 귀신이긴 하지만 자에 무력합니다. 육지니까요. 그리고 원국에 병화가 있어서 크게 해를 미치지 못합니다. 오로지 개년이 제일 좋지 않죠. 16년, 17년, 18년 2년인데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임술년보다는 개해년 얼마인지 설명이 가능하죠. 1년 차이를 못 맞췄네 뭐 이렇게 트집 잡는 그런 사람들은 명리학을 활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죠. 자식을 보는 방법, 원국에서 식상이 혼잡하면 희신으로 먼저 자녀를 정한다. 즉 이 명조는 식신이 귀신이고 상관 개수가 희신이다. 개수 상관을 먼저 딸로서 정하죠. 딸 개수에 임수가 혼잡, 귀신 혼잡이 제거되면 그대로 딸. 혼잡을 제거하는 무토, 경금이 사람이 병화를 보는 것이 동태성이죠. 개수를 기준으로 일단 딸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아들은 개수를 감축하는 희신. 그런데 감축하는 을목이 귀신이기 때문에 신금으로 제어하죠. 신금은 그래서 육친상으로는 희신 역할을 합니다. 운에서 오면 병신합을 이루어서 귀신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원국상 육친으로는 신금을 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금이 혼잡하니까 병화각하는 거죠. 임수가 있기 때문에 무토를 봅니다. 무토가 아들이다. 자식궁 천간은 아들궁이니까 시간 병화, 무토, 아들. 그런데 무토는 도리어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무토는 도리어 신금을 생하고 임수를 전생하는 귀신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들도 별 볼 일이 없다. 성을 확장하는 것과 동태를 보는 척신은 별개의 노선을 취급한다. 즉 계속 상관이 희신이고 식신 임수가 제거 가능하니 딸. 다만 동태는 구응신을 보는 것이죠. 식신이 귀신이고 후응하는 글자 모두 후응하는 글자가 구응신으로. 읽어보시면 제가 앞에 설명한 것들 여기는 제가 초년에 부유한 거 병화 희신 사리 희용신 연애왕 조상 부모 독점성 전문성 공부에 흥미가 없는 거 어떤 학업은 식상을 기준으로 희기를 따져서 재화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병과 무가 공부의 부호죠. 개수가 태극점이죠. 개수 상관 희신 중에 식상 중에서 희신 상관 임수가 혼잡하니까 무토 개수 토 경금이 설하니까 병화 이렇게
동서에게 사기를 당한 거죠. 육친을 볼 때. 양간 동성 형제, 음간 이성 형제. 이게 그 비견이 무조건 동성 형제고 겁재가 무조건 이성 형제라는 거 잘못된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주보를 보아서 체성을 봅니다. 무토가 양간이죠. 그래서 양간이 동성 형제 이렇게 되니까 경금이 동성 형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운법. 계묘년 개운 무인년 동서에게 사기. 무토와 개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어그러져 있겠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계묘운, 개운, 무인년, 무계합, 응계한다. 대운, 개수와 원국의 무토가 원국이죠. 대운 합하여 원국 무토가 합거되는데 유년의 무토는 대운의 개수를 합하여 원국 무토와 유년의 무토가 개수를 쟁합하는 현상. 두 개가 다 묶이는 거죠. 무무개 작용력이 현재 감축된 원국의 무토 합이 해소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또한 원국 글자와 세운의 같은 글자가 오면 응기죠. 즉 무토 희신은 신을 개수 희신이 합하여 작용력을 떨어뜨리는 기신 역할을 하니까 무토와 개수의 우성인자를 모두 상실한다. 완전 패망은 아니죠. 3급의 무토. 아까 재를 볼 때 무토를 보는 거, 병화 무토를 보는 거죠. 원국 무토, 대운 개수, 유년 무토. 대운 개수는 원국과 먼저 작용. 일단 원국의 무토는 작용을 받는다. 이러한 작용 후에 유년에서 무토가 오면 대운과 원국의 작용하고 이때는 대운과 합하여 원국의 작용 불가하다. 즉 합주 또는 쟁합의 상태가 유사하다. 원국 무토 대운 개수 유년 개수인 경우 여기서는 이무일개 여기서는 일무이개 이 경우에 원국과 대운이 먼저 합을 하는데 유년에서 대운과 동일한 글자 개수가 오면 원국의 글자 무토를 쟁합하는 것이 아니라 대운 개수에 먼저 작용하니 개수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따라서 무토를 합하는 작용력을 더 강화하는 것. 만약 원국의 무토가 대운과 합하여 합거된다면 유년에 더욱더 그 합거된 것을 복원하기 힘든 거죠. 없는 글자가 두 국의 글자가 와서 쟁합을 하는 경우 그것은 실제 쟁합의 어떤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원국에 무토가 있는데 개수가 대운에서도 오고 유년에서도 왔다. 그러면 두 개의 개수가 하나의 무토를 놓고 쟁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운, 유년 외부 환경이죠. 똑같은 글자가 왔으면 이 글자의 외부 환경이 이 글자의 역량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이걸 놓고 쟁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원국 한운법과 대운의 한운이 겹치는 시기에 대운이 충합을 하면 반드시 응기가 있다. 이건 충분히 타당하죠.
사주팔자 하나를 설명했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